최근에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생각이요?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혹은 내 안에 대체 남은 게 있기는 할까? 아,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맞아요. 아니면 뭔가를 다시 시작하기엔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요.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출근하는 지하철 안이나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수시로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아주 무거운 질문들이죠. 네, 정보는 막 넘쳐나고 일상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데 정작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의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누구나 겪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이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타인의 성공 스토리나 소셜미디어 속 완벽해 보이는 삶들을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 삶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나만 뒤처지는 느낌. 내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면서 내면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그런 자기의심의 늪에 빠진 분들에게 아주 날카롭고도 따뜻한 통찰을 던져주는 글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당신은 아직 빛나고 있어요 라는 제목의 짧은 에세이입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힘내라, 다 잘 될 거다 식의 피상적인 위로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피성적인 위로가 아니라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글에는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의 빛을 설명하기 위해 4가지 아주 강력한 은유가 등장합니다. 보석, 태양, 촛불, 그리고 별입니다. 보석, 태양, 촛불, 별. 은유들이 아주 직관적이네요. 네, 이 은유들이 심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하나 해체하면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글의 시작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작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련의 과정들을 아주 담담하게 짚어냅니다. 어떤 과정들이죠? 기쁜 일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기쁜 상처를 입고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을 언급하거든요. 아, 인정받지 못한 시간들 진짜 아프죠. 네, 이런 좌절의 경험들이 켜켜이 쌓이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 안의 불빛이 완전히 꺼져버렸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 에너지는 이제 바닥이 났다고요. 직장인분들이라면 특히 공감하실 텐데요.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기획안이 단칼에 거절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다 끝났다, 내 열정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글의 작가는 그 순간에 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라고요. 잠시 가려졌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은유인 보석 이야기를 꺼냅니다. 흙이 묻으면 보석이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라고 단언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작가가 우리의 본진적인 가치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즉 흙이 묻어있는 상태를 아주 완벽하게 분리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과 상황의 분리요? 네, 심리학에서는 흔히 인지적 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신이 겪은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버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한번 경험하면 이번 일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실패자다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보석의 비유는 그 파교적인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립니다. 방어막을 쳐주는 거네요. 맞아요. 묻어있는 흙은 그저 외부에서 묻은 이물질일 뿐이지 다이아몬드라는 당신의 본질적 가치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방어막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완벽하고 참 위로가 되는 말인데 사실 현실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큰 실수를 하거나 실패해서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내 본질이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들여다봐주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겉모습만 보죠, 보통. 네, 그냥 겉에 묻은 흙만 보고 아, 더럽네, 쓸모없네 하고 평가해버리잖아요. 세상이 나를 흙투성이로 취급하는 상황에서 나 혼자 그래도 나는 보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자기 위안이나 약간 정신승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당연히 흙이 묻은 채로 세상의 냉혹한 평가를 견디는 건 고통스럽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정신승리라는 단어의 이면을 돌 필요가 있습니다. 이면이요? 세상이 나를 흙투성이로 평가할 때 나 자신마저 스스로를 흙덩어리라고 밀어버리면 그건 정말로 끝이거든요. 다시 일어설 동력 자체가 아예 사라지니까요. 아,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진짜 끝이라는 거군요. 네, 작가가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세상의 평가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평가에 내 존재 가치까지 통째로 넘겨주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가치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닦아내지 않았을 뿐이다. 맞습니다. 이 통찰은 내가 다시 흙을 털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심리적 안전기지, 즉 자아 존중감을 지키기 위한 아주 치열하고 현실적인 방어 기제인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세상이 나를 깎아내려도 나 자신마저 나를 포기하게 두지는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저항이네요. 그렇죠. 낭만적인 위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보석의 비유가 아주 단단한 무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도 이런 우리의 습성을 정확히 꼬집어요. 타인의 날선 평가, 과거 실패의 기억, 나는 역시 부족해, 내 생각은 틀렸어 같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자신을 아예 덮어버린다는 거죠. 네, 구름처럼요. 맞아요. 이걸 두 번째 비유인 구름과 태양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소셜미디어만 켜봐도 나보다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자기의심에 빠지는 우리의 일상과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걸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결해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자기의심이나 타인의 평가는 그래서 말하는 구름과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작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마치 구름처럼 우리의 빛을 가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메시지가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품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외부의 가혹한 평가는 날씨처럼 수시로 변하고 언젠가는 지나가는 현상이거든요. 날씨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요. 반면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자아는 기후나 저 태양처럼 훨씬 거대하고 변하지 않는 특성이죠. 먹구름이 잔뜩 껴서 세상이 어두컴컴해졌다고 해도 저 우주 밖에 태양이 폭발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면 앞으로 내 인생 전체에 영원히 햇빛이 들지 않을 것처럼 절망하거든요. 맞습니다. 감정은 종종 현실을 과장하니까요.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날씨가 흐리지 않다고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흐린 건 인정하는군요. 네, 지금 비바람이 엄청 치네, 구름이 짙네 하고 명확히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저 구름 너머에 내 태양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 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잠시 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빛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네요. 네, 우리가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훌륭한 다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이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글의 분위기가 아주 깊은 곳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겪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대목입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그건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빛이 더 깊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이유가 빛이 소멸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빛이 더 깊어지는 과정이라니요? 발상의 전환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의 진짜 압권입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의 눈빛은 더 깊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의 마음은 더 따뜻합니다. 우리의 흉터를 훈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이 시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전환점입니다. 심리학에는 심적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라우마 이후에 성장한다는 뜻인가요? 네,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나 깊은 상처를 입으면 인간이 그냥 부서진다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내면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나요? 특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깊어지죠. 작가는 포기하지 않고 그 힘든 눈물의 시간을 견뎌낸 청취자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나를 갉아먹은 게 아니라 나를 타인의 아픔까지 품을 수 있는 더 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세 번째 은유인 촛불이 등장하죠. 네, 촛불. 빛은 항상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한 촛불도 어둠을 이깁니다. 보통 빛나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대 한가운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화려한 성공안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작가는 조용한 촛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글이 주는 가장 큰 위로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다 비추는 눈부신 태양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의미죠. 태양이 될 필요가 없다. 사실 대다수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도 아주 작은 촛불 하나만 켜지면 그 즉시 어둠은 밀려납니다. 그렇죠. 촛불 주변은 확실히 밝아지니까요. 네, 여러분이 겪은 상처와 눈물이 여러분을 화려한 스타로 만들지는 못했을지언정 옆에서 몰래 울고 있는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아주 따뜻하고 조용한 촛불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이 은유의 핵심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촛불이요. 청취자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거나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넨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어둠을 밀어내는 여러분만의 촛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나 혼자 돋보이게 하지만 작은 촛불은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까지 함께 비춰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자신이 켜본 적 있는 작은 촛불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작가가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죠. 왜 작가는 보석, 태양, 촛불이라는 비유를 겹겹이 쌓아가며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걸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환하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문장이네요. 중요한 것은 빛이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긋거나 인생의 어두운 시기 앞에서 무너지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죠. 딱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깊은 위기나 침체기, 즉 텍스트에서 말하는 캄캄한 밤의 시간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통 밤이라고 하면 절망적이잖아요. 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그저 고통스럽게 견뎌야만 하는 끔찍한 형벌이나 완전히 길을 잃은 절망적인 상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여기서 대미를 장식하는 네 번째 은유, 별을 꺼내듭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금이 혹시 당신의 밤이라면 그건 당신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빛이 더 선명해질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밤이 찾아와야만 비로소 별이 또렷하게 보인다는 이 표현은 정말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가혹하다고요? 네,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바닥을 쳤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캄캄한 밤을 지나고 있는데 내 별빛이 선명해질 기회군 하고 낭만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가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당장 그 어둠이 무서워 죽겠는데요. 무섭죠. 당연히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작가 역시 그 밤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위기의 순간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강력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필터요? 무언가를 걸러낸다는 건가요? 네, 가치 명료화라고도 하는데요. 대낮처럼 밝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내 주변에 껴있는 수많은 거품들, 가짜 인간관계, 피상적인 목표들이 전부 다 빛나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분간하기 어렵죠. 다 잘 될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그 모든 허상들이 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곁에 남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진짜 가치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진짜 별입니다. 즉, 인생의 밤은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쓸데없는 빛들을 끄고 진짜 내 삶의 본질만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개경이 되어준다는 통찰인 거죠. 와,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 가치를 명료하게 보여주는 필터라는 설명이 너무 와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하고 어두운 시기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사실은 내 안에 어떤 단단한 별빛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가장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뇨. 고난을 대하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기분이 들죠. 네, 그리고 에세이는 이렇게 절정을 향해 갑니다. 당신은 아직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빛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빛. 이 마지막 문장은 정말 노트에 적어두고 매일 꺼내보고 싶을 정도예요.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빛. 우리가 타인의 소셜미디어를 보며 괴로워하고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글쎄요, 비교하기 때문 아닐까요? 맞아요.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획일적인 빛의 기준, 예컨대 부나 명예, 외모 같은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은 태양이 되려고 하는 거네요. 하지만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 특유의 맑은 빛이 있고, 태양에는 모든 것을 태울 듯한 강렬한 빛이 있고, 촛불에는 떨리지만 주변을 녹이는 따뜻한 빛이, 그리고 별에는 캄캄할수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뾰족한 빛이 있습니다. 애초에 종류가 전혀 다른 빛이군요. 네, 종류가 다른 빛인데 누가 더 낫다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죠. 작가는 이 다채로운 비유들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가진 고유성을 철저하게 긍정하고 지지해줍니다.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며 꽉까내리기 바쁜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지지대가 또 있을까 싶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숙이 들어가 본 이 네 가지 은유, 흙 묻은 보석, 구름 뒤에 존재하는 태양, 어둠을 밀어내는 조용한 촛불, 그리고 짙은 밤일수록 더 선명해지는 별.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에 어떤 울림으로 다가갔는지 참 궁금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정보의 압도적인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던 여러분이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대화를 통해 타인의 잣대를 내려놓고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는 아하 모먼트를 경험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는 에세이를 쓴 작가의 아주 따뜻한 개인적 인사가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작가가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고유한 빛이 얼마나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지 그 마음이 담긴 원문의 마지막 인사를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환하게 웃는 이모티콘까지 덧붙여진 정말 진심 어린 다정한 응원이었습니다.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 그 따뜻한 시선과 든든한 응원이 목소리를 타고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온전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걸어가는 길에 직접 곱씹어 볼 만한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인가요? 오늘 글은 여러분의 빛이 오직 당신만의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작고 고요한 촛불이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우연히 또 다른 누군가의 촛불과 마주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빛과 빛의 만남이네요. 물리적으로 어둠이 그저 2배로 물러가는 것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르죠. 네, 오직 나만의 고유한 빛과 오직 그 사람만의 고유한 빛이 공기 속에서 절묘하게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색깔의 빛을 만들어내게 되지 않을까요? 섞여서 새로운 색을 만든다. 정말 아름다운 상상이네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내면에 굳건히 자리 잡은 그 대체 불가능한 빛이 세상의 또 다른 어떤 빛들과 연결되어 어떤 기적 같은 색을 꾸며낼 수 있을지 한번 기분 좋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묵묵히 빛나는 것도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서로의 빛이 만나 함께 만들어내는 그 예측 불가능한 빛의 모양은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테니까요. 우리의 고유함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각자의 빛을 연결할 때 비로소 개인의 회복을 넘어선 연대와 위로의 거대한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유한 빛이 오늘 하루 누군가의 삶에 작게나마 닿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외면하기 쉬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그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고 일상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줄 흥미로운 텍스트들을 한가득 안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현실의 흙이 좀 묻었어도 누군가의 오해라는 구름에 잠시 가려졌어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